노션 AI 에이전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안한 도구입니다. 클로드 코드니 코덱스니 배워보려면 사실 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노션 AI 에이전트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도구 중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LLM 3사의 최신 엔진을 모두 실시간으로 집어삼키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모든 정보를 읽고 쓸 수 있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멘션 한 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친구거든요. 저는 강추드립니다. 다른 거 라이트하게 구독하실 바에는 노션 AI 하나 구독해 보세요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노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지향점이 뭔지 아시죠? All-in-one 워크스페이스입니다. All-in-one.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오가는 병목을 줄이고 이 노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80, 90%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올인원 워크스페이스의 가치인데 그처럼 내가 모든 정보를 때려 넣어 두어서 나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노션이 LLM 엔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션 AI 에이전트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노션의 고급 기능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장벽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처음에 좀 억울했습니다. 내가 쎄빠지게 데이터베이스 공부하고 열심히 수식 공부했는데 이제 AI로 한 번에 할 수 있다? 아, 나 이거 인정 못해. 나는 그래도 손으로 꿋꿋이 쓰면서 내 요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시켜버려요. 너무 귀찮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 명렬표랑 수업 관찰 기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쌤들이 막 질려버립니다.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필요한 속성들을 추가하고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써야지 이 개념에 도달하기까지가 상당히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키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노션 AI의 기본적인 사용법 숙지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호출 방법이 있어요. 무려 4군데에서 호출이 가능한데 첫 번째, 인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 콘텐츠 안에서 즉시 AI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인데요.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저희가 어떤 종류의 AI든 간에 이 AI에게 적절한 결과값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맥락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돼요. 맥락을 적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AI 추론에 많은 걸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맥락을 자세하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AI를 조금 강제적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맥락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수행 평가라든지 수업 자료를 만든다든지 나만의 스타일과 나만의 자료 형식이 조금 일관성을 띄었으면 좋겠는 그런 작업에서는 맥락 정보를 자세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노션 AI로 작업을 할 때 맥락을 제공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골뱅이 at이라고 하는 기호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쌤들이 여기 노션 AI를 이용한 교사 업무 효율화 실습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AI를 열면은 여기에 보이시나요? 노션 AI를 이용한 교사 업무 효율화 실습이라고 하는 페이지 정보가 이미 맥락으로 호출이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내가 위치하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가 기본으로 노션 AI가 참고하기 위한 참고 목록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페이지나 다른 데이터베이스 등등을 맥락으로 제공하고 싶을 때는 멘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페이지를 골라서 던져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사나 역사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규칙을 프롬프트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은 수업 설계라고 하는 프롬프트 페이지를 멘션해서 내가 멘션한 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고려, 거란, 전쟁에 관한 짧은 워크시트 제작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거란 전쟁에 대한 워크시트 제작해줘 라고 하는 명령과 역사 수업 설계라고 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서 워크시트 제작해줘
라고 하는 명령이 가질 힘의 차이는 당연히 느껴지겠죠. 이 수업 설계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인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해 왔는지, 그리고 나는 핵심 발문을 짤 때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등등이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맥락으로 제시할 때와 제시하지 않을 때 아웃풋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은 쉬워요. 골뱅이를 누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중에서 원하는 것을 때려 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맥락을 쇽쇽쇽 때려 넣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션에 나만의 자산이 쌓이고 있어야겠죠. 우리 지난 3주차의 강의를 통해서 모두 배우지 않습니까? 페이지나 블록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만의 모든 정보를 노션에다가 한번 집중시켜 보세요. 노션은 약간 복리처럼 불어나는 친구예요. 내가 자산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자산이 맥락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노션 AI의 성능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쓰실 거면은 노션을 내 정보나 지식을 모으는 허브로 사용하시고 그 허브 전체를 맥락으로 사용해서 노션 AI를 굴려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이해가 되고 계시면 이모지로 응답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자꾸 여쭤본 이유가 이거예요. 실습만 팍팍 하고 프롬프트 계속 던져보면은 편해요. 근데 결국에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혼자서 이거를 재밌게 해보실 수가 없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를 계속 쌓으세요. 쌓아야지만 노션 AI가 강력해집니다. 자료가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일반 LLM 챗봇을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해줘야 되고 떠먹여줘야 되는데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힘이 복리로 불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파일이요. 한 페이지에 파일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로딩 속도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만약에 그 페이지를 얘한테 멘션해서 뭐 파일이 들어있는 페이지 멘션한다고 해서 얘가 그걸 연산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난 부하가 생길 정도 아닐 겁니다. 뭐 몇 기가씩 되는 파일을 올리실 건 아니죠. 몇 기가씩 되는 파일은 노션 AI가 아니라 어디다 던져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레미쌤 말씀 나오신 김에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콘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노션 AI를 이용하든 간에 다른 LLM 챗봇을 이용하든 간에 컨텍스트 윈도우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똑바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AI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작업 기업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상 크기를 예로 들고 있네요. 책상이 크면은 여러 개를 놓고 작업할 수 있고 책상이 작으면 조금 놓고 작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AI 엔진들이 모두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100만 글자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우리는 뭐 20만 글자를 먹어.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션을 열어놓고 여기서 한 1시간, 2시간씩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점점 AI가 멍청한 결과를 뱉어낼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메모리 같은 거예요. 메모리 같은 건데, 이 AI는 우리의 명령과 우리가 제시한 맥락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친구 아닙니까? 추론 기계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글밥이 쌓이고, 그림이 쌓이고, 내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친구가 이것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LLM이든 노션 AI든 뭐든 간에 컨텍스트 윈도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웃풋을 낸 다음에는 새로운 세션을 열어서 작업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 같은 걸 던져줄 때는 너무 대용량의 파일, 많은 페이지의 파일을 던지면은 분명히 사단이 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적절하게 파일을 잘라서 끊어서 읽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